안녕하세요. 박세배 북톡쇼 박미숙입니다. 지난주 혁신가의 질문 우리 박영준 코치님 모시고 정말 열띤 말씀을 좀 들었고요. 저는 너무 감명받아서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아직도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이번 주도 우리 박영준 코치님 모시고 혁신가의 질문 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셔서요. 네. 코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하는 걸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질문술사 박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요. 그 혁신가의 질문에서 1부, 2부를 이제 해서 프롤로그 얘기 나눴고 다르게 질문하기 그리고 만약 다르게 질문한다면 뭐 차이를 만들어내는 질문, 촉진하는 질문 이런 순서로 해서 좀 중요한 질문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인데 혁신을 하는 혁신의 질문이 3단계 있다. 네. 그래서 워렌 버거의 질문. 워렌 버거의 질문. Why, What if, How. 네. 요거 기억에 남고요. How might we question. 네. 너무 유창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수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저는 너무 인상 깊거든요. 하수, 중수, 고수를 네. 설명해 주셨을 때, 내가 하수구나. 라고 깨달음을 가지는 거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할 때 너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한 주 만에 중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원하고 또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질문이 어떤 건지 또는 우리 코치님께도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코치님 입장에서 하는 질문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하려다가 질문을 놓치게 될까 봐 되게 염려가 되는데 코치님이 많이 좀 리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번 주부터 굉장히 제가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 무서워요. 실수하는 게. 근데 어쨌든 네. 코치님을 믿고 또 이번 주 좀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해서 질문을 질문답게 만드는 단어. 그러니까 3부, 4부는 사실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질문답게 만드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셨고 3부는. 그래서 그렇죠? 보통, 그렇죠. 3부는 이제 제가 질문어 탐구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의문사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의문사들을 좀 더 깊게 한번 이해해보자.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될지, 네. 어떤 목적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던져야 될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또 누구, who라고 하는 네. 누구라는 질문의 특성들, 뭐 얼마나라고 하는 질문의 특성들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언어들에 대해서 좀 탐구하는, 집중해서 썼던 굉장히 글입니다. 흥미로웠어요. 또 이 1, 2부와 또 다른 버전으로 저는 느껴져서 네. 그 얘기도 나눌 거고 또 4부에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질문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 대한 관점이 얘기. 필요한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어 탐구에 있어서 항상 이게 혁신가의 질문이다 보니까 저는 why가 계속 궁금했었어요. 네. 왜 그래야 하죠? 라는 질문, 왜라는 질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네. 지금 있는 뭐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불만을 갖는 거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 삶은 왜 꼭 이래야만 되지? 아니 비즈니스는 항상 꼭 왜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지? 우리 사회는 꼭 이런 식으로 구성돼야 될까? 왜 꼭 이래야만 되지?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 네. 꼭 그래야 돼요? 라고 하는 게보다는 왜 그래야 될까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이 드는데 네.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들 때 우리는 왜를 던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Y가 어떤 변화나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스타트 포인트다.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네. 번째로 이 Y라고 하는 질문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인과관계에 대한 파악들이 좋아집니다.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는 것들을. 네. 그렇죠? 네, 왜 그래서 그래야 5Y가 될까? 그래서 원인들을 쭉 근본 문제들을 쭉 찾아가는데 Y를 많이 던져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5Y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항상 뭐 어떤 그 변화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 5Y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혹시 코치님만의 어차피 질문의 전문가이시니까 비법이 있으신가요? 뭐 5Y 방법론적으로 5Y를 생각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목적이 뭐냐는 얘기인 건데
우리가 이제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Y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왜라고 하는 거 단어를 쓸 때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을 드러낼 때 숨겨진 의도들을 알려고 이해하려고 할 때인데 대표님이 왜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Y에 따라서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혹은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가 종속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목적에 네. 의해서 그렇죠. 수단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왜 질문하는지 그러니까 친밀해지기 위해서 질문할 때하고 어떤 책을 쓰기 위해서 질문한다든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문할 때는 방법론은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Y라고 하는 질문들이 필요하고 나의 목적에 따라서 질문의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목적을 먼저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일단은 그래서 나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 목적에 입각해서 잘 안 되는 거, 네. 목적이 달성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거. 근데 안 되는 때 왜 달성이 안 될까? 이거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발견할 때도 많이 쓰고 네. 목적을 이루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에 뭐가 있지라고 하는 걸 탐구해 들어가는 때도 이제 왜를 쓰죠. 근데 목적이 지금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질문에 네. 잘해보고 싶다고 해서 5Y 이 질문들은 주로 이제 근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이고 네. 사이먼 사이넥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렇죠. 왜에서부터 시작해라. 스타트 위드 wh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목적을 발견하는 거에 가까워요. 둘이 약간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컨설턴트라든지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을 하시는 분들은 5Y 기법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근본 문제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네.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뭐 기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목적 자체들을 이해하는 거. 왜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네. 그 경우는 5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목적이 뭐지? 라고 하는 거에만 충실하면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5I가 필요하지 않고요. 네. 사이먼 사이넥 같은 형태의 접근 방식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왜 하는지 우리의 목적은요. 두 가지와 관련이 있어요. 뭔가요? 거의 이제 이어져요. 후하고 누구. 그러니까 내가 왜 네. 책을 읽지 하면 네. 뭐 내가 책을 읽는데 내가 이제 제가 같은 경우에 책을 읽는 건 네. 제가 코칭하는 회사를 위해서 읽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독자들을 위해서 혹은 나의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야. 그래서 보통은 내가 왜 회사를 다니지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나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가 누구를 위해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왜 해야 되지 이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기 어려워져요. 맞는 말씀. 그게 막 이어져 있거든요. 네, 그 경우는 이제 Y만 할 게 아니고 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뭘 바꾸려고 하는 거지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죠. 그 말씀이 나온 김에 후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머물렀던 질문이 이제 또 배웠던 머물렀던 질문. 머무르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질문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사실 느꼈었거든요. 마지막 고수 질문 나를 위한 말씀하실 때 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또는 저의 현상을 자기 혁신을 하기 위해서도 현상 파악을 위해서도 질문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책에 보면 나를 만나기 위한 누구라고 해서 네. 그게 나에게 하는 질문을 얘기하는 건가요? 식스후가? 식스후가 나에게 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글을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때 네. 이때 네.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나 자신을 탐구하기 위한,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한. 네네네. 나를 만났어요? 조금밖에 못 만난 그렇죠. 것 나 같아요. 저도 잘 못 만났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잘 교류하고 통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도 있는데 위에 이제 뭐 식스후라고 되어 있지만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중 정체성. 나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나도 있고 미래의 나도 있고 현재의 나도 있고 과거의 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 속에서 나도 있는데 이 다중자를 다 인정하면서 특히 어떤 자아를 알고 싶어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목적에 따라서
후라고 하는 질문을 달리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뭐 오래돼서 기억 못한다 하더니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보면은 동글뱅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느끼는 나, 뭐 잠들어 있는 나, 갈망하는 나, 주시하는 나, 굉장히 어려워요. 아우 참 비싸겠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다중적으로, 다각적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고, 제가 누구 질문을 공부할 때, 네. 제가 이제 아는 코치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근데 이 질문보다 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는 누구이지? 그래서 지금을 한번 집어넣어 봐라.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로서 어떤 코치로서 같이 인터뷰를 하고 있지? 나는 박영준인데 지금 나는 박영준. 이건 지금은 박영준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존재의 방식. 나는 경영자야. 나는 회사의 대표야. 근데 지금 나는 누구지? 지금 나는 당신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나야. 그래서 지금의 상태들을 인식하는 거. 이거는 나를 어떤 고정된 상태로 보는 게 아니고 뭐 굉장히 좀 뭐가 있어 보이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성들을 좀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깊은 연결을 갖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걸 좀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저도 잘못 담았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에 코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하면서 질문 그라운드를 얘기했었잖아요. 장표. 거기에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시간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 공간, 인간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연결이 되고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때 저는 사실 누구라고 하는 질문어를 너무 좋아해요. 질문을 만드는 단어 중에서. 예를 들면 나를 나답게 하는 너는 누구지?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 박미숙이라고 하는 인간을 가장 박미숙답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과 관계 맺을 때는 정말 나다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나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 딸내미랑 같이 그래서 딸내미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첫째 딸하고 같이 있을 때 나하고 둘째 딸하고 있을 때 저는 다르거든요. 저 자신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아내랑 있을 때 저는 또 저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게 귀여워지시잖아요. 사모님하고 있을 때. 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하고 있을 때 저는 뭐 코치로서 많이 존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회사의 실무진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상황마다 제가 달라지는데 특수한 사람, 나를 나답게 만드는 너를 아는 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뭐 개인들한테 모두한테 마찬가지겠지만 회사도 우리 고객이 정말 누구냐. 중요하죠. 우리의 진짜 고객은 누구고 우리가 정말 공헌해야 될 고객은 누구냐. 고객을 알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가 달라지거든요. 달라지죠. 아이덴티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혁신가의 질문에서도 누구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작가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라고 하는 단어는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하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 아까 그런 이야기 지난주에도 했지만 내가 정말 나의 많은 시간을 써야 될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구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에 따라서 삶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난주에는 고수의 질문을 통해서 타인의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 정도였는데 또 오늘 살짝 얘기 나누면서 지난주에도 살짝 나에 대한 질문이 걸렸지만 지금 다시 모든 질문이 그 후가 다각적으로 나도 됐다가 너도 됐다가 우리도 됐다가 함으로 해서 더 질문이 풍요로워지겠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 답은 어디에 있는 거라는 문장이 있는데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굉장히 철학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너무 하수 질문이지만 너무 궁금해서. 사실 이제 여기에는 아까 핵심은 뭐 머물 건가 떠날 건가 보다는 어디라고 하는 어디. 장소에 대한 개념을 탐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뭐 자꾸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 질문 중에서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라고 하는 질문이 좀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어딘가 이동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외로 갈 건지 할 때 어디로 가야 되죠?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네요. 선택. 선택 질문.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을 다루는 게 어디와 관련된 거죠. 목적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이게 성과를 낸다는 기준으로 어차피 저희가 조직의 성과나 이런 거를 위해서 컨텐츠를 제가 요청드려서 하는데 성과를 기준으로 볼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만큼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쵸. 나의 위치도 중요하고. 현재 위치를 자각하게 하는데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알고 쓰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쓰다 보니 그렇게 아까 되신 이제 사부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제 사부님 중에서 네. 릭삼님 코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코치님인데 빅업 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근데 릭삼님 코치님이 이제 자꾸 이제 하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 현재 어디 서 있는지 알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우리 가족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이걸 현재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이게 만족스러운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얼만큼, 어떻게까지도 생각이 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어디를 먼저 알아야 그쵸. 되죠. 그냥 먼저 떠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 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들을 좀 돕기 위해서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이제 저런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 회사에 계속 머물 건지 아니면 회사를 떠날 건지, 아니면 고객도 지금 우리 현지 시장에 계속 머물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건지, 이런 이동의 문제들은 누구한테나 있다 보니까 이동할 때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사실 매트릭스 퀘스천이어서 매트릭스 있잖아요. 2x2 하나가 더 숨어 있어요. 그래서 머물 때 유익한 거, 머물 때 그다음에 잃게 되는 거, 얻게 되는 거, 잃게 되는 거, 떠날 때 얻게 되는 거, 잃게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제가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촌TV에 있잖아요. 촌TV에 계속 머물러야 되나? 다음에도 전략을 해야 되나? 근데 머물렀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잃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둘 다 한번 생각해 보고, 촌TV가 차 안 나왔을 때 떠나버리는 거야. 촌TV 떠났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잃을 수 있는 거. 이미 이거 지금 중반을 하기 때문에 다 하고 가셔야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머물러야 돼, 떠올라야 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밑에 숨겨진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사실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저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이거를 모르지는 않았거든요. 매트릭스 기법으로. 남아있을 때 이익과 떠날 때 이익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질문의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더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칭 할 때 실제 리스트를 10개 이상 쓰게 해요. 머물렀을 때 유익할 거 10개 이상 한번 적어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적어보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 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정리도 되고. 그런 걸 알면 이동하기가 훨씬 더 좋아져서. 맞아요. 또 두 번째 정표로 가면은 그 본질 발견의 돋보기가 무엇이다. 무엇, 그죠? What.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앞에서 이제 무엇도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물통이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물통을 여쭸더니 아까 코치님이 살짝 물통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예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직무 탐구라고 하는 챕터 자체가 다 그 질문, 의문사들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그 의문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들, 비유들로 지금 나머지가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 이제 보시는 분은 책을 안 읽고. 물통을 설명해 줄까요? 얼마를 설명해 줄까요? 두 개 다 엮어서 해주세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라고 하는 거는 양을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지?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 매출이 돼야지 얼마나 매출을 더 추가시켜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그 만족 기준을 생각할 때 얼마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들로, 질문 언어들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까? 얼마나 더 수익이 필요할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지? 이런 만족과 불만족의 경계들을 고민해 볼 때 얼마나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물통이라고 하는 건 비유죠. 비어있는, 거기에 이제 물을 채우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물이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행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만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일 수도 있는데, 비어있는 통,
왜 이제 그냥 이제 당신의 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하면 좀 이상하니까 물통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비유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독서량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우고 싶어하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건 무엇이죠? 물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책에 사실 비유를 했었는데 네. 내 삶에 있는 여러 물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물통이 안 채워져서 고통받고 있는 게 있어요. 갈증이 생기는 게 있죠. 그런 거 있으시죠? 많죠. 삶의 영역이 여러 통이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채우는 것보다 비워야 되는데 몸무게를 비워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러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건강한 몸매, 네, 그렇죠. 그렇죠. 건강이라고 하는 물통이 지금 너무 넘치는 네, 거야. 맞아요. 넘쳐요. 헉헉거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쏟는 방법은 아는데 쏟을 수가 없어. 막 이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물통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 또 역설적인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그 같이 계시는 저스틴이 질문한 거 제가 못 들었는데 역설적 질문 얘기를 서로 나누시더라고요. 네. 한번 나눠주시면. 역설적 질문. 그거는 이제 이 질문어 자체보다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what이죠. what 자체를 무엇에 대한 생각들을 반대로 접근하는 역설적으로 접근하는. 네, 네. 예를 들자면 저 이제 혁신가의 질문이니까 회사에서 혁신을 잘하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역설적 반대 측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혁신의 반대는 뭐가 있어요? 글쎄요. 혁신은 뭐 바꾼다는 뜻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네, 바꾸지 네. 않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뭘 바꾸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퀘스천들을, 저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참 재밌게도 뭘 바꾸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회사가 혁신을 잘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말아야 될 거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먼저 하고 역설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반대로. 네, 네.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말아야 될 걸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바꿔야 될 건 뭘까요? 라고 이제 순서를 반대로 가면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죠. 질문한다고 이제 좋은 질문을 하고 싶으면 나쁜 질문이란 뭘까요? 그럼 나쁜 질문을 생각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질문은 뭘까요? 그래서 안 좋은 걸 알게 되면 좋은 거를 아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거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아까 네, 이제 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라고 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지? 이러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답하기 약간 더 쉽거든요. 네, 네. 본인의 경향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답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탐구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굉장히 신박한 관점인 것 같아요. 역설적 질문. 물론 이제 많이 접해봤는데 이렇게 질문 얘기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공부 잘하는 방법들 컨설팅하는 친구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적이 있었는데 네. 요즘엔 그 드라마 뭐죠? 예전 한참 연초에 유명했던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네, 분들. 네, 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탐구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를 공부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공부 못하는 게 공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이지? 무엇 때문인지.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발견을 먼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을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혁신에서도 그거 그렇죠. 많이 접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네, 접근하는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한테 공부 못하는 걸 물어보는 거. 사랑을 잘하고 싶은 사람한테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걸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게 무지를 알기 때문에 현명해졌잖아요. 그럼 혁신하고 싶으면 혁신하지 말아야 될 거,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면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으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바꿔도 괜찮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중심이 잡히니까. 이게 역설적 접근이죠.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에 반대 패턴, 역설적 패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하면 나쁜 질문, 좋은 질문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질문을 못 한다는 게 뭘까? 질문을 그런 걸 어떻게 했을 때 나쁘게 될까? 뭐 그렇죠. 이런 거. 어떤 질문이 나쁜 질문일까? 사실 그것만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좋은 질문하는 밥을 발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완전히 와닿았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노하우를 획득하는 질문 어떻게 해서 네. 세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혁신가의 질문은 why, 탐구자의 질문은 what, 맞나요? 실전가의 질문은 how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하우를 터득하는 질문을 어떻게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머리가 좀 하얘지네. 이거 적었을 때 기억이 안 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선포했잖아요. 중세 질문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어려워졌어요. 한번 네, 제가 이제 알아차려봐 사람들이 뭔가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질문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뻐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노하우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인의 노하우를 물어보려고 했을 때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쓰잖아요. 어떻게 네. 질문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야 될까요? 어떻게 혁신해야 될까요? 타인의 노하우를 이제 알기 위해서 묻는 질문인데 그쵸. 좋아요, 아주 좋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라고 하는 노하우를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냐? 그러지 않잖아요. 어렵죠. 노하우는 우리가 어떻게 얻냐라고 하는 이제 철학적 질문으로 네. 들어간 쪽인데 네. 그래서 노하우를 얻으려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보다 실천지향적으로 사실 저희가 노하우가 아니고 두하우라고 하는 용어를 네, 독특한 네. 용어 Do how. 저도 두 봤어요. 해본다 네. how 해보고 어떻게를 물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똑같은 질문인데 글을 이렇게 쓰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실천을 해본 다음에 어떻게를 물어보는 사람은 굉장히 도와줄 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퍼실리테이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워크샵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집단 역학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퍼실리테이션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고 제가 아젠다를 흐름을 이렇게 짜봤는데 이런 방법들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해본 걸 가지고 고민해본 걸 가지고 온 다음에 어떻게를 물어보면 노하우를 더 잘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하거든요. 안 하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do how를 물어보는 네, do how. 직원들이 더 이쁨 받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모 회장님이 하긴 해봤어. 이것도 그거 같은 맥락이잖아요. 해보니까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런데 약간의 차이들 정말 이제 해본 사람한테 약간의 차이가 안내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천지향적으로 타인의 노하우를 습득하려면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기 내용에 포함시켜 놨었어요. do how 여러분. do how. 여러분 아시겠죠? do how 하시래요. 네. 노하우를 획득하려면. 네. 그렇다고 다 받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노하우 전수 방법에 4D practice가 있는데 요거는 책을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어떻게 다르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 뭐 핵심 단어 찾기. 질문 방법론. 그렇죠. 방법론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해볼게요. 벌써 시간이. 다르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 해서 앞에 거도 너무 궁금한데 사실 제프 베조프의 질문은 끈을 이어야 관계가 보인다 해서 이제 제프 베조스의 질문을 이렇게 예시로 살짝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그러니까 맥락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 끈, 틈, 줄 뭐 이런 형태로 나온 건 제가 이제 인과관계들을 잇는 하나의 어떤 그 메타포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제프 베조스뿐만 아니고요. 되게 훌륭한 혁신가라고 보통 불리거나 회사의 경영자라고 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곤조라고 해야 돼요. 고집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타인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그대로 답하려고 하지 않고요. 더 좋은 질문들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제프 베조스가 좀 알려져 있고 타인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을 그대로 답하지 않기로 유명하세요. 예전에 그러시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프 베조스 캐스션 중에서 기자들이 이제 제프 베조스가 세계 최고의 물류회사, IT를 기반으로 한 물류회사 대표님이다 보니까 그 물류회사의 물류 유통과 관련된 미래들을 예측해 보고 싶어서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이후에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냐, 10년 이후에 변화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프 베조스가 보통 이제 그 기자들을 만나면 그렇게 질문에 10년 후에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해서 곤조가 있어서 그대로 답하지 않고 그 질문 10년 이후에도 10년 이후에 무엇이 변할지도 중요한 질문인데 10년 이후에 변하지 않을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10년 후 유통업에서 변하지 않을 것들이 무엇인지, 고객의 욕구는 어떻게 변하지 않을 것인지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지 않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10년이 가더라도 그걸 위해서 아마존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훌륭한 답변을. 그렇죠. 그 이야기 딱 듣다 보니까 나라면 어느 회사에 투자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하지 않을 것들을 잡아내고 경영하는 경영자에 대한 신뢰감이 확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변화를 물어보고, 제프 베조스는 그게 하나 예시로만 나왔는데, 변화하지 않을 것과 변하는 것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 그렇죠.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들, 인과관계들,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이에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에 힘을 주죠. 그렇죠. 답이 질문에 힘을 줄까요? 질문이 답에 힘을 줄까?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고민해봤던 게 굉장히 저는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게 이제 끈에 대한 얘기고, 혁신과 비혁신, 변화 불변화, 여기에서 인과관계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아까 역설적 질문하고도 조금 네. 맥락이 있고,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CS적으로도 저분이 하는 그 관점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방법들이어서. 결과를 잘 내도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는 회사는 기업 문화가 안 좋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안 좋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면데 둘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고객 중심적인 회사들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객 중심 속에 맞아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연구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프 베조스 너무 좋아하시는 대표님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저도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분석 대상이었어요. 아주 매력적인 네. CEO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tum을 찾아야 가능성이 보인다. 스티브 잡스의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맥락이? 사실 꼭 이어져 있지는 않은데, 그게 네. 이제 제가 경영자 한 명 한 명을 네. 그 컨텐츠하고 좀 이어보려고 했던 거고, 틈을 차지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스피드에서 딱 이어진 건 아닌데, 잡스의 잡스는 아주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만약이라고 하는 질문들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저기다 나왔는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what if, 만약에 이런 걸 해본다면 어떨까? 잡스도 이제 예를 들자면, 노트북도 있고 핸드폰도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화디프 퀘스천을 하면서 이제 우리 태블릿들, 아이패드를 개발했다는 일화들이 있고요. 화디프 퀘스천 했던 상상하는 질문, 가능성을 고민해 보는 질문, 이런 것들을. 스티브 잡스의 핵심이네요. 그죠? 잡스는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네. 동의합니다. 매력적이에요. 너무 저는 러브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끈과 틈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또 이 2부의 맥락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이제 돼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만 얘기 드려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 헤드캐스천 있잖아요. 네. 어떻게 다르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기존에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새롭게 하는 거를 나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신체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들 입으로 질문을 해요. 그렇죠. 말로. 근데 말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질문하면 다른 게 있잖아요. 말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눈으로 질문해야 되나? 코로 질문해야 되나? 근데 질문을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많이 놓치거든요. 하수, 고수, 중수 아닌 거죠? 방법론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훈련하는 거와 관련해서 말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말로 질문하는 거 전에 손으로 쓰면서 질문하는 거.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 질문이 자꾸 보이고요. 네. 답하기 전, 다른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답을 바로 하지 말고 질문을 써놓고 나서 답을 해. 이렇게 손을 자꾸 쓰다 보면요. 생각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메모하다 보면 메모가 사유를 깊게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질문 자체도 잘하고 싶다면 말로만 질문하지 말고 생각만 해서 질문이 발전하지 않아서 글로서 한번 써보는 네. 이런 그러니까 다르게 질문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을 쓰는 거. 머리로만 질문하지 말자. 입으로만 질문하지 말자. 나중에는 발로 하는 질문들. 기회가 되면 발로 하는 질문들. 연구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답을 갖고 계신 것 같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지금 지난주도 이번 주도 듣다 보니까 제가 진짜 용준 코치님을 이 질문에 대한 인터뷰를 참 이전에 했었으면 훨씬 더 이 박쌤의 북토크쇼의 질문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제가 더 분골 쇄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 또 부담되니까 느꼈다 정도. 정말 느꼈다. 그럼요.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 저는 너무 진짜 감명 깊고 또 깨우침을 했다 그러면 제가 겸손하지 않는 것 같고 많이 느낀 점이 많은데요. 딱 코치님. 하나만. 네. 저요? 느낀 것 많은데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알았어, 중수의 그만할게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타인과 또 뭐 타인의 지금 이제 관점에서. 박쌤의 북토크쇼 관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모시는 인터뷰의 분들을 좀 제가 많이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현재 저의 숙제로 남았거든요. 뭐 여타 다른 부분은 더 고민을 하겠지만. 제가 하나 얘기 드려도 괜찮아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어떤 얘기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누구를 한번 고민해 보셔. 내가 누구를 인터뷰하면 제일 인터뷰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인터뷰가 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알겠습니다. 인터뷰 방법은 몰라도 네. 누구를 딱 정말 예를 들면 제가 아니고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해요. 알았어요. 여기 채팅 빼줄 수가 있다. 언어가 통한다. 그러면 뭘 질문할지가 딱 달라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기 모시면 너무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초대하실 분들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누굴지 궁금해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섭외는 굉장히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구일까 다음은? 누구일까? 이거 또 스마트하신 거 봐. 또 다음 소개를 미리 해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지난주 이번 주 쭉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코치님 소감 한 말씀 하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떠셨는지. 네, 그 소감. 네. 제가 원래 영상을 촬영하는 거를 정말 싫다고 네, 맞아요. 제가 했는데 여기 나왔는데 힘들었어요. 얼굴이 좀 불쾌하더라도. 아니요, 너무 화면빨 잘 받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자기 한계를 넘어서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할 때 어떤 질문들이 또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다룰 때 서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인터뷰 하시는 분들을 잘 돕고 싶다고 한다면 네, 같이 한번 다시 네. 커피 한잔 하면서 네, 좋습니다.